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지난 17일 예멘의 카마란 섬 인근에서 후티 반군 세력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지키는 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쇼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탄 직전의 경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참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조금도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답이 담기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지금 안보 파탄, 정말 파탄 지경에 이른 안보, 그리고 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의 와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 파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의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은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소미아가 최종적으로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안보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현재의 한미동맹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들이 정말 큽니다. 지금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과도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연계해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제재법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 많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 철수 논의로 이어져서 결국 안보 불안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경제 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서 경제 위기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달콤한 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국운을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이 나라의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국민이 투표한 표를 다른 군소 여당 정당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범여권 군소정당과 함께 국회를 장악하면 행정부와 사법부 장악에 이어서 국회까지 3권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합법을 가장한 독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완성을 위해서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은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습니다. 당초 의석수는 늘리지 않는다고 공언해놓고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당초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였습니다. 범여권 의원들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의석수 늘어나지 않는다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참으로 간교합니다. 공수처법 역시 합법적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이 정권의 검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치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공수처 비슷한 것 있는 나라는 한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법을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자기들 말을 더 잘 듣고 더 힘센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검찰 위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 세력은 먼지 털듯 털어서 겁박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수처법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국 수사를 통해서 자기 개혁의 능력과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수족이 될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서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의 다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위기의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회동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 항쟁과 같은 엄청난 한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4월 민주당 등에 의한 의회 폭거로 강행 처리된 페트 법안이 곧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으로 국회가 또다시 폭풍전야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선거법은 정수 확대 주장에 이어 250석 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세석 늘리기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 것이 과연 선거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민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검은 속내가 이미 국민들에게 다 들켜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악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선을 앞두고 당의 책임과 희생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탄핵 직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를 둘러싼 당이 갈등과 분열에 휩싸였을 때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탈당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민 지지가 최악인 상황에서 누가 그런 책임을 보여줬습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책임과 희생을 했더라면 아마 우파 결집으로 이어져서 지난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당시에도 지금도 책임과 희생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에 대한 쇄신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일괄적인 맨밥 인물 쇄신이 아닌 경험과 패기의 조화, 기성과 신인의 조화,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한 비빔밥 쇄신으로 잘 비벼낸 자유한국당으로 국민 입맛을 제대로 살리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중진위원 연석회의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자인 우리들 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권 인사가 개입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우리들 병원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S모 씨를 인터뷰했는데 이 과정에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들 병원 김수경 대표와 이상호 원장의 대출을 덮고자 이 S모 씨는 신모 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을 했고 이때 이상호 원장이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을 받는데 이때 신한은행 직원이 담보 제공자인 신모 씨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상호 씨를 연대 보증해서 풀어줬습니다. 결국 이 신모 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자신의 자산이 경매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이 신모 씨가 제기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 버닝썬 검찰총장이라 불린 윤총경이 개입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들 병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한테 수사를 덮을 것을 강요한 권력 핵심 인사가 따로 있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공안 분야 권력 핵심에 있었고 경찰에 외압성 전화를 한 뒤에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서 미국으로 출국해 버린 문재인 여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들 병원의 김수경, 이상호 두 사람은 최순실에 버금가는 배후 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우리들 병원 수사를 다시 시작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돼서 매우 우려됩니다. 한미 동맹관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에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북핵 해결은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비롯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우리의 안보 태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국민들도 안보 태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결렬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그동안 영순위로 발휘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고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정신 제대로 차리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실무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이어온 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이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북핵 폐기는 1mm도 성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북핵을 가지고 무슨 정치 이벤트 쇼를 할지 몰라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북핵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 쇼라도 해서 북핵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는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우리에게는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아닌 스몰딜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 정부 관계자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스몰딜 협상으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핵만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형국이 될 수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경우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플랜 B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에 이미 당대표께서 민평론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한미 핵공유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제 한미 방위비 협상이 90분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소중한 한미동맹이 방위비 때문에 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의 요청의 이유로 전략자산 비용 등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의제를 탄력적으로 협상하되 우리도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유럽의 미국 동맹들은 나토 연합사를 통해서 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토 연맹이 핵을 공유하는데 한미 동맹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는 트럼프 행정부 추세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도 제거하게 되고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구축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년 반의 세월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먹구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소미아 파기 시한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전에 없던 한미연합사령관과 또 국무부 수뇌부까지 총 출동을 시켜서 지소미아 방어를 위한 전방위적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다라고 기만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종적을 감추고 북한 비위 맞추기 또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김정은은
지금 잇따라 군을 시찰하고 전쟁 대비를 주문하면서 우리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공든탑으로 이루어진 한미 동맹 관계, 또 대한민국의 안보가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스러운 대화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본 없는 대화라고 했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이미 그 요지를 받고 질문이 선정됐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불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로지 남 탓, 내 탓, 야당 탓, 또 이번에는 검찰 탓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월세 가격이 안정됐다. 또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느꼈겠습니까? 대통령의 빗나간 현실 인식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저는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고장난 녹음기의 레파토리를 우리 국민들이 계속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시민의 인터뷰가 국민들 사이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어젯밤 TV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국민 앞에서 바로잡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황금 시간에 방송 전파를 타면서 작금의 경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회가 아닌 변명에만 급급하고 스스럼 없는 대화가 아닌 일방적 주장처럼 보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심을 경청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더욱 중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소통 강화가 아닌 일방적 소통에 불과했고 정부와 여당이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굳건히 지켜내지 못하고 국민들을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내몬 장본인을 들러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전력 투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례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대체한 것도 모자라 아예 연기를 했습니다. 북미 협상 이후 각종 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왔는데 북한은 비핵화 조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막말을 쏟아내며 주변국을 겁박해 왔습니다. 북한이 큰소리 치는데도 오히려 북한 비위를 맞추는 것 같은 것이 급급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되어 판문점 남북회담, 싱가포르 미북회담, 평양 남북회담 등의 이벤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김정은을 화려하게 국제 무대에 등장시킨 이후 이제 와서는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오히려 집주인처럼 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와중에 안보는 무너지고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와해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핵 폐기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의원들이 모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47명은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어 사실상 미군 철수론까지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인가라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주장들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오로지 완전한 북핵 폐기에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봤습니다. 이 탁현민 행정관은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도. 별로 얻을 게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이 탁현민 행정관이 예언을 하고 우려를 했는데 적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어수선한 TV쇼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 있다, 장담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아침 KBS 6시 뉴스 또 다른 언론 보도에도 일제히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차이가 무려 38배가 벌어졌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강남의 한 85평방미터 아파트는 1년 사이에 한 10억 원, 9억 원이 넘는 이렇게 올랐는데 지난해 집을 가진 사람들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9,600만 원이 오른 반면에 하위 10%는 100만 원이 오르는데 그친 이런 부동산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TV쇼 그만하시고 엄중한 국정 현실을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보 불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소미아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안보 문제로만 등식화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곧 경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1개 여단 6천여 명 수단 배치로 뺀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단 배치라는 건 그 여단 병력을 빼고 다른 여단 병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단 병력을 빼고 보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28,000명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데 규모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벌어져 보십시오.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을 다 빼려고 그럴 거고 이게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거예요.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지소미아 파기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지소미아 복귀하는 것이 국익이고 애국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호 화재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사망하고 11분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금 왜 그 현장을 왜 안 갑니까? 빨리 가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고 단 한 사람의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겠다, 나타나게 해서 안 하겠다. 그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나와서 300명의 그분들하고 있을 때 왜 대성호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 정권,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은 조건 없이 만나주는 게 그게 대통령으로서 자세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참 이 무능한 그리고 거짓말쟁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어제 그 방송을 들었던 국민들은 아마 채널을 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뭐 잡겠다 했는데 이미 서울 집값은 역대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문 대통령은 경제 기억자를 압니까? 이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 탓으로 돌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 탓으로 돌리고 그럼 본인 탓은 무엇입니까? 조국에 대해서 유감이다, 송구스럽다. 뭐가 송구스럽습니까? 진짜로 송구스러우면은 청와대 인적쇄신 해야지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을 인사검증 잘못한 거 왜 사과 안 합니까? 인사검증 시스템 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재미난 이야기 합니다. 검찰개혁을 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뭔지 압니까? 예? 민주적 통제, 아니 세상에 난 살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통제면 통제지 민주적 통제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의 초기 수사부터 다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국 같은 인물을 과연 수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민주자 말만 붙이면 다 무사 통과입니까? 제가 쭉 사전을 쭉 내용을 찾아보니까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북한이 민주적입니까? 민주적 통제라는 그 용어 안에는 북한을 닮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공수처까지 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잘못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지금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이 거짓말쟁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기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검찰이 사정을 못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고 하는 궤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유시민 씨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정경심 씨 증거인멸, PC 반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조작할 것을 대비해서 증거 보존하는 거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씨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입니다.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등은 이미 표계산 끝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해서 표계산 마쳤다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도 막지 못했고 막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지금 현재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눈뜨고 공수처 법안 통과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통과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독재를 가능케 하는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렇게 해도 통과되고 저렇게 해도 통과된다면 적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직을 모두 버리면서라도 저항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면 즉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가서 대국민 호소를 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들께 지금의 상황을 직접 보고하십시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좌파 독재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앉아서 바라보고 있느니 차라리 광화문에서 죽기를 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명 미만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좌파 독재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 한 분 한 분께 직접 만나서 호소를 못 드리니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호소 드립니다. 국회의원 총사퇴하십시오. 옳은 소리